안녕하세요. 맛집 설명서 먹방 외길입니다. 류태환 셰프의 하이브리드 퓨전 파인 다이닝 류니크를 다녀왔습니다. 류태환 셰프는 다소 늦은 나이에 요리에 입문하게 되었는데요. 22살에 부모님의 권유로 요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류니크는 오너 셰프인 류태환의 류와 특별함을 나타내는 유니크의 합성어로 도쿄, 런던, 시드니 등지에서 요리 공부를 한 류태환 셰프가 2011년에 오픈한 플래그십 레스토랑입니다. 국내산 제철 식재료로 일식과 프렌치를 접목시킨 하이브리드 퓨전을 선보이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인데요. 2017년부터 꾸준히 미슐랭 가이드에 미슐랭 플레이트로 등재되고 있고요. 아시아즈 베스트 50 레스토랑에서는 27위, The World Best 50 레스토랑에서는 79위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메뉴는 런치에만 가능한 12만원의 시즈널 인스피레이션, 런치와 디너에 가능한 17만원의 멀티 디거스테이션, 그리고 디너에만 가능한 23만원의 시그니처 메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별도의 단품 메뉴는 준비되어 있지가 않네요. 와인 페어링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7만원과 15만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날은 고메 위크로 다녀왔는데요. 23만원의 시그니처 메뉴로 진행을 했고요. 별도의 와인 페어링은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은 살짝 반지한 느낌이 나지만 그래도 밖으로 많이 나와 있는 느낌입니다. 입구는 작았지만 실내는 상당히 넓은 편이었습니다. 류니크에는 외국인이 2분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소믈리에인 것 같습니다. 물은 탄산수와 일반 물로 준비해 주시는데 컵 모양에 따라서 구분해 주십니다. 탄산수에 대한 추가 비용은 없었습니다. 류태환 셰프가 직접 만든 류니크가 취급하는 국내 식자재 지도입니다. 좋은 재료를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식재료를 구하신다고 하네요. 근데 자세히 보면 식자재의 위치와 지도상의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재료를 국내에서 수급한다는 점이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분기마다 코스가 바뀌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지도도 조금씩 바뀐다고 하네요. 가지런히 놓여있는 젓가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인이다 보니 포크보다 젓가락이 편한데요. 식기는 매 요리마다 새롭게 교체해 주셔서 젓가락에 대한 감흥은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포항의 죽도시장 건어물 마켓에서 영감을 받은 첫 번째 아뮤즈 뷰시가 나왔습니다. 뼈를 바르고 압축해서 말린 남해안 멸치가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요. 화성 모양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주 독특한 모양의 요리였습니다. 멸치 위에는 키토산 파우더를 올렸고요. 옆에는 지포와 보리새우 그리고 두유로 만든 거품이 있습니다. 이 거품 요리가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오는데요. 류태환 셰프님이 거품을 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에는 매실로 염장한 캐비어도 숨어 있었습니다. 작은 플레이트에 너무나도 다양한 식재료가 들어가 있는데 바삭한 멸치의 식감 외에는 딱히 기억나는 플레이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두유로 만들었다는 거품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맛이었습니다. 전체 코스 요리 중에 가장 별로였던 디쉬였고요. 바삭한 맛 말고는 크게 기억에 남지가 않네요. 그런데 이후부터는 미식의 세계로 정말 풍덩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고도의 작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페어링을 할까 고민도 했지만 간단하게 샴페인만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서버가 따라주니 또 다른 느낌이네요. 잔이 참 이쁜데요. 잘토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두 번째 아뮤즈 뷰시가 나왔습니다. 잠자리처럼 생긴 음식이 정말 독특한데요. 몸통은 김치를 넣은 반 퓨레이고요. 머리는 김치 퓨레와 고추장으로 모양을 냈습니다. 꼬리는 감자튀김으로 장식을 했고요. 대망의 날개는 말린 김치인데요. 진짜 잠자리를 잡아온 줄 알았습니다. 신기반기했던 날개부터 먹어봤는데 보기와 다르게 김치의 맛이 상당히 강하고요. 짭조름한 것이 묵은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꼬리는 바삭한 감자의 식감을 극대화시켰는데요. 속이 살짝 비어있는 느낌이라 더욱더 바삭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으로도 즐겁고 혀로도 즐거운 요리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요리는 양파 콜드 스프인데요. 역시 상당히 독특했던 메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우와. 청량감을 주기 위해서 스프 안에 탄산을 넣었고요. 안에는 짭조름한 맛을 내는 돼지 턱살로 만든 관찰래 햄이 몇 조각 들어있습니다. 위에는 감자 크루톤과 트러플 파우더, 허브꽃까지 올려서 나왔습니다. 상당히 진한 양파 스프의 맛이 좋았는데 입안에 들어가면 부서지는 탄산감이 느껴져서 정말 신기한 식감이었습니다. 거기에 짭조름한 관찰래가 맛과 풍미를 더해주고 공간감까지 느껴지는 탄산가스가 더해져서 정말 허겁지겁 먹었던 요리였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식감이었지만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잡히는 갑오징어를 이용한 콜드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샬롯, 아스파라거스, 돌 미나리, 그리고 두릅이 들어가 있네요. 오징어를 감싸고 있는 김은 원초라고 하는 김인데요. 김 공장에 들어가기 전에 김, 그대로의 김이라고 해서 원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매실에 살짝 절여서 위에 올려주셨네요.
옆에 뿌려진 소스는 갑오징어 먹물 소스에 버터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접시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쫄깃한 갑오징어 숙회는 담백한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맛이 없을 수 없는 식재료이기도 하죠. 특히 같이 들어있던 미나리와 궁합이 좋았는데요. 버터와 먹물로 만든 소스와 같이 먹으니 그 맛이 배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투명한 접시에 담겨져 나온 연어, 육회마리와 메밀면이었습니다. 이날 가장 맛있게 먹었던 요리 중 하나였습니다. 뒤에 돌돌 말려져 있는 음식은 소고기 육회와 연어를 섞어서 만든 음식인데요. 표면을 보면 미세한 선이 보입니다. 소고기 육회와 연어가 번갈아 가면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에는 배를 넣어서 육회와 비슷한 느낌을 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한 입에 털어 넣었는데요. 사실 연어의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네요. 다만 육회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놀랬고요. 맛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고창의 메밀로 만든 메밀면에 오미자 칠리 소스로 버무린 소바는 그 맛이 정말 끝내줬습니다. 1인분 한 그릇 시켜서 정말 후루룩 다 먹고 싶을 정도로 감칠맛이 폭발하는 맛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연어알과의 조합도 좋았습니다. 다소 진부한 고기 요리의 해법을 제시하는 듯한 요리였습니다. 사실 메인으로 나왔던 고기보다 훨씬 더 맛있게 먹었던 돼지 항정살 예산 인스피레이션 2016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류니크의 시그니처로 사랑받아온 요리라고 하는데요. 예산에서 사과를 먹여 키운 돼지의 항정살 구이 위에 사과, 다진 양배추, 샬롯으로 만든 렐리쉬를 올리고요. 토치로 살짝 글려서 내주셨습니다. 접시에 찍혀있는 점은 양송이 버섯 케찹이고요. 사과로 만든 비네거 소스는 즉석에서 뿌려주십니다. 다소 두툼하게 내주신 항정살은 익힘 정도가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항정살 특유의 쫄깃한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고기는 시어링이 강하게 구워져서 식감도 좋았고요. 위에 올린 렐리쉬와 같이 먹으니 달콤한 사과의 맛도 더해져서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스모키한 불향도 끝내줬는데요. 접시에 뿌려주신 사과 비네거 소스와 같이 먹어도 맛이 좋았습니다. 오랜 기간 사랑을 받은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요리였습니다. 알 수 없는 큰 냄비와 흰색 접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바다입니다. 검은 접시 위에 죽순, 바지락, 비단조개, 전복, 그리고 흰살 생선을 갈아서 만든 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태와 조개살로 만든 담백한 콜드 스프를 뿌려주시는데요. 스프의 담백함과 깊이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탱글탱글한 비단조개와 전복은 맛이 좋았지만 다소 뻣뻣했던 흰살 생선 면은 아쉬웠습니다. 맛있다. 간이 거의 되어있지 않는지 면에서는 별 맛이 안 나네요. 면만 빼고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훈연향이 시골에서 건초 타는 향기에서 영감을 받고 만드셨고요. 커다란 냄비의 정체는 훈연 붕장어 초밥이었습니다. 붕장어 뼈와 간장을 졸여서 분장어 위에 소스를 발랐고요. 테이블에서도 훈연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뚜껑을 열자 강력한 훈연향이 올라오는데 시골의 건초 타는 향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강남 한복판에서 갑자기 시골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시골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붕장어 초밥은 다소 단맛이 강했고요. 부드럽고 맛이 좋았습니다. 제주산 달고기를 메인으로 한 요리가 나왔습니다. 쪽파 파우더를 넣어서 말아낸 달고기는 저온 조리 방법으로 조리해서 부드럽고 쫄깃한 맛을 잘 살렸고요. 하얗게 보이는 거품은 미더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거품은 별맛이 없네요. 밑에는 산나물 퓨레를 둘렸고요. 아스파라거스 줄기와 데친 꼴뚜기를 올렸습니다. 가운데 U자 모양의 음식은 무, 오이, 깻잎으로 만든 피클인데요. 모양이 독특하네요. 마지막으로 블루 크랩으로 만든 에센스를 소스처럼 전체적으로 뿌려주시는데 접시에 뿌리자마자 향이 정말 강하게 올라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짭조름하고 부드럽게 익혀낸 달고기는 쫄깃한 맛까지 잘 살려서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블루 크랩 에센스의 풍미가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정말 밥밥 끓여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적당히 잘 익혀낸 꼴뚜기의 맛도 좋았고요. 산나물 퓨레도 생각보다는 맛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음식이었던 거품 말고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원래 생선구이를 좋아하긴 하지만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던 요리였습니다. 밑에는 고추장 오일, 차이브 오일, 타피오카, 연어알, 청아를 깔았고요. 노란색 홀랜다이즈 소스는 매실 식초를 넣어서 한국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위에는 조금은 바삭하게 구워낸 안케모를 넣었는데 감칠맛이 정말 끝장입니다. 그냥 굽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위에는 농어를 미디움 정도로 구워냈는데요. 10kg 이상 되는 농어를 허브 솔트와 함께 구워냈다고 합니다. 사실 메뉴에는 아귀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농어가 나와서 더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포크로 잘 집어지지 않을 정도로 탱글탱글했는데요. 정말 이런 식감의 생선은 처음 먹어보네요. 껍질은 바삭하게 구워냈고요. 속살은 쫀득거릴 정도로 쫄깃한 식감이었습니다. 고소한 지방의 맛이 올라오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키모도 아주 바삭하게 구워냈는데요. 이렇게 조리한 안키모는 처음이었습니다. 간이 조금 강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짭조름하면서도 바삭한 식감까지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소스에는 톡톡 터지는 타피오카가 들어있어서 식감에 재미를 줬는데요. 역시 맛이 좋네요. 정말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쯤에서 상큼한 클렌저가 나왔습니다. 화이트 초콜릿 안에 제주 귤즙을 넣었는데요. 상큼한 맛이 기가 막히네요. 초콜릿을 입안에 넣고 가만히 있으면 초콜릿이 녹으면서 안에 있던 귤즙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깔끔하게 입안을 정리하기 좋았던 메뉴였습니다. 드디어 메인이 나왔습니다. 메인은 두 종류가 있어서 골고루 시켜봤습니다. 먼저 오리 가슴살 요리입니다. 봉화의 청정 지역에서 자란 오리의 가슴살 스테이크 요리입니다. 위에 있는 비트 잎 안에는 약고추장, 오리 다리살, 그리고 소고기 설기살을 넣어서 말았고요. 옆에 있는 빨간 비트 안에는 수제 리코타 치즈를 넣었습니다. 소스는 역시 빨간 비트 소스로 올려주시네요. 코스가 꽤 긴 편이었는데 메인을 정말 푸짐하게 내주셨습니다. 미디움으로 아주 잘 익힌 오리 가슴살은 부드러운 맛이 좋았고요. 바삭하게 구워진 껍질의 시어링도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달달한 비트 소스와도 아주 잘 어울리네요. 요리는 당연히 맛있었지만 앞선 요리들보다는 다소 평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요리였습니다. 오리 가슴살 스테이크보다는 비트 잎에 쌓여있는 오리 다리살과 소고기 설계살이 좀 더 신선했고 맛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를 다 먹고 나면 오리 잡내가 살짝 입안에 남는 점도 아쉬웠습니다. 툭불 채끝 등심을 두툼하게 구워낸 스테이크입니다. 역시 미디움 레어로 아주 기가 막히게 익혀냈고요. 표고버섯, 아스파라거스, 연근구이를 가니쉬로 올려주셨습니다. 소고기 묵국에서 영감을 받은 흑마늘 소스를 올려주셨는데요. 역시나 당연히 맛있는 채끝 등심 스테이크였지만 다른 가게와의 차별점은 크게 없었던 요리였던 것 같습니다. 디저트 타임에는 디저트 와인이 함께 서빙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좋네요. 정말 깜짝 놀랐던 디저트 숟가락입니다. 아무런 메이커 자국이 없어서 주문 제작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이 붙었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디저트는 총 3번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는 머위 아이스크림과 한라봉입니다. 메인은 다소 평범했지만 디저트는 역시 평범하지가 않네요. 머위로 만든 아이스크림은 처음 먹어봤는데요. 씁쓸한 맛이 있는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매력적인 맛입니다. 위에는 머위 줄기도 올려주셨는데요. 옆에는 한라봉과 스피아민트를 올려주셨습니다. 상큼하게 터지는 육즙 가득한 한라봉의 맛이 기가 막히네요. 메인 디저트가 나왔는데요. 정말 진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유로 만든 밀크 푸딩 위에 들깨와 들기름을 올렸고요. 제철 과일인 산딸기, 오디, 살구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초석잠 튀김까지 올려주셨는데요. 마지막에 딸기 파우더를 곱게 갈아서 올려주시는데 정말 달달함의 끝이네요. 역시나 처음 먹어보는 식감이었고 맛이었습니다. 다들 먹으면서 우유와 들기름이 이렇게 잘 어울렸나 얘기를 하면서 먹었었는데요. 우유 푸딩과 들기름의 조화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중간에 터지는 들깨와 초석잠 튀김의 맛도 좋았고요. 달달한 맛을 지배하는 딸기 파우더도 좋았습니다.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재료들을 한 접시 위에 올려서 이런 맛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정말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점심도 굶고 갔지만 이쯤 먹으니 슬슬 배가 불러왔습니다. 정말 마지막 메뉴가 나왔습니다. 포티포로입니다. 야. 여기는 돌 모양으로 만들었고요. 응? 4개만 드시면 됩니다. 아, 이게 돌인 줄 알았어. 안에는 누룽지 아이스크림이 들어있고 오. 크림자는 색깔을 냈고요. 포도 모양으로 만들었고요. 안에 껍질은 알감자를 찌고 말려서 튀겨고요. 위에는 누가 크림과 호두로 알맹이 모양 만들었습니다. 호두와 조약돌이 나왔는데요. 역시 신박하네요. 우선 호두는 호두가 맞지만 호두 껍질은 호두가 아닙니다. 누가 크림을 밑에 깔고요. 알감자를 바삭하게 조리에 올렸습니다. 달달하게 조리된 호두의 맛은 찐득한데요. 바삭하게 조리된 알감자와 함께 어울려져서 기가 막힌 맛과 식감을 선보입니다. 정말 기발하네요. 기발한 만큼 맛도 좋았습니다. 차는 커피와 차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카모마일로 먹었습니다. 마지막 디저트는 조약돌 디저트입니다. 위에 올라간 4개만 디저트이고 나머지는 진짜 돌인데요. 잘 집어야 됩니다. 흑임자를 이용해 검은색을 냈고요. 안에는 누룽지맛 사탕과 비슷한 맛의 누룽지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습니다. 단맛이 절제된 아이스크림이었는데 마지막 입가심이 아주 좋네요. 신기하고 맛있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3개의 코스 요리를 먹으면서 먹을 때마다 감탄하기가 쉽지 않은데 매번 새로운 디쉬로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일식과 프렌치가 더해진 음식이라고는 하지만 먹으면서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네요. 오히려 먹으면서 왜 미슐랭 스타를 못 받았을까에 대한 토론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기발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셰프님의 재치에 놀라면서 그냥 계속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가격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조금 저렴한 코스 메뉴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베스트는 50% 할인받을 수 있는 고메위크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